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저는 그런 말씀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라면이라든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는 혀끝에 행복함을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해로운 줄 알면서도 먹는 것들 되게 많죠. 요즘 국수 많이 드시죠? 국수 몸에 좋아요? 나쁘잖아요, 사실. 빵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혀끝의 행복함 때문에 먹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을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목적은 애초에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데 의외로 건강기능식품을 좋은 걸 선택하는 기준은 모르시더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세일링 포인트를 끌어낼 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면 되게 좋거든요.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편인가요? 잘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잘 챙겨 드시면 물어보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고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어디서 구매하세요? 이런 질문 던져보신 분 주로 어디서 구매한다고 해요? 그 쇼핑 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띡 눌러서 1년치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홈쇼핑에서 구매할 때는 매월 구매하지 않죠. 1년치를 구매해서 그냥 드시고 끝까지 드시는 분들은 얼마 안 돼요. 그쵸? 1년치 사놓고 또 쟁여놓고 1년치 사놓고 쟁여놔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작단 말이에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애터미 하시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사놓은 거 몇 가지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 소비자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쇼핑 호스트들이 친절하게 안내는 해주지만 제품의 장점만 얘기하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고르는 기준을 얘기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우리가 식품의 유형을 확인해야 되고 성분이라든지 인증받은 것들 이런 거 잘 골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공부하게 되니 소비자로서도 되게 만족스럽더라.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어떻겠어요? 조금 신뢰가 갈 수 있겠죠. 건강기능식품은 약과 달라서 단시간에 드시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식사처럼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드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안 드시는 분한테 어떻게 드시게 할 거냐는 거예요. 드시지도 않는 사람한테 우리 해모임 너무 좋아요, 우리 논이 너무 좋아요, 멀티비타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들 사실은 잘 안 드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먹어도 된다라는 경험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걸 어떻게 드셔야 되는 거로 얘기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제품 세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빗장을 어떻게 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안 드신다 그러면 안 드시는데도 되게 건강하신가 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여기저기 아파, 또 이래요. 그죠? 여기저기 아파.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왜 잘 안 드세요? 그러면 뭐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낫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저는 많이 썼던 말이 그거예요. 이게 몇 개월 먹는다고 티는 안 나지만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나이가 드는 것과 건강기능식품을 안 드시고 나이가 드는 건 차이가 있던데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도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협찬 받는 거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먹는데요. 자녀들 운동시키는 사람들 보면요, 얘네들은 협찬 받는데도 없어. 부모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엄청 먹어요. 근데 먹었을 때 도움이 되니까 먹겠죠. 도움이 안 되면 먹을까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은 먹을까요? 요즘엔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실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연예인들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근데 먹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먹겠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해모임을 먹어야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니즈를 끌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느냐, 그쵸?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얘기하죠. 이걸 드셔야 됩니다.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거 해모임을 먹어봐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어?
"아우 안 먹어." 뭐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하는 줄 알면 더 안 먹는다고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먹어. 먹어도 소용없어." 막 이러면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운동 선수들이 건강기능식품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연예인들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다시 말하면 진짜 건강해져야 되고 진짜 예뻐져야 되는 사람들은 먹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왜 안 먹어? 우리도 어차피 늙어지는데 좀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는 안 챙겨 먹어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리플렛으로 마트 체인지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리플렛으로 마트 체인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이럴 때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럼 뭐 챙겨 드신다? 안 드신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건강기능식품 아예 안 드신다 그러면 저는 한 3개 정도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니즈를 끌어내자. 아시겠죠? 한번 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세일링 포인트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 접목하시라고 제품 강의 아니고 세일링 포인트를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도 똑같아요. 질문 똑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몇 프로가 바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10명 중에 한 7, 8 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신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또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몸에 바르는 것 중에 가장 안 지워지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그냥 비누세안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는지 이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소비자들이 우리를 또 만나고 싶게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나를 만나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부하지 않는 건 이 사람이 왔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뭐 하나를 배웠어? 뭐 하나를 알게 됐어? 뭐 하나를 받았어?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근데 정보도 주지도 않고 실제로 뭘 선물을 주지도 않고 계속 와 가지고 애터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분야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을 왜 만나세요? 애터미의 마트 체인지를 하시라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애터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애터미를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제품에 반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제품을 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링 포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백만감 요즘 많이 하시는데 자외선 차단제 가지고 다닌다 하시는 분. 내 가방에 있다. 예. 적어도 저걸 다 가지고 다니시진 않는다 하더라도 2가지 이상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장 얘기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스틱과 선쿠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집에서 뭐 바르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 8,000원짜리 선크림밖에 없었어요. 항상 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청바지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청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선크림은 언제나 제 엉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등에다 항상 발라들었어요. 얼굴에 발라드릴 수는 없잖아요. 손등에 발라드리면서 "이거 자외선 차단제인데 이거 얼마짜린지 한번 맞춰 보세요." 그때는 그 애터미 선크림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짜린지 맞춰 보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걸 발라 보고 진짜 코스예요. 딱 발라 주면 발라 보고 그리고 제가 안 발라 줘요. 짜 주고 본인이 바르게 해요. 본인들이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알게끔 본인 보고 발라 보라고 해요. 발라 보면 사람들이 발라 보고 어디로 가져가요? 반드시 코로 가져가요. 냄새를 꼭 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코로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2-3만 원이었어요. 2-3만 원.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저는 선크림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아마 100명 이상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2-3만 원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이 선크림 손등에 발라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에센스선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 그 손등에 발라주는 거예요. 선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라주면 편리해서 좋다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2-3개 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저는 어반 선실드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우리 동네 엄마들한테는 아이들 사주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왜 아이들 사주라 그럴까요? 첫 번째 10대 애들은 화장을 진하게는 안 해요. 근데 살짝 하고 싶어 해. 그쵸? 이렇게 어반 선실드를 바르면 뽀얘져요. 피부가 예쁘게 연출이 돼요. 애들이 화장을 짙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뭔가 얼굴을 커버할 수 있는 커버력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원해. 여름에 특히나.
그럼 바를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온도를 잡아야 된다고. 피부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에 여름에 특히 차가운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원한 느낌이 좋아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것 때문에 엄마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얘가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잖아요. 핸드폰하고 얼굴하고 애들 되게 가깝잖아요.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 사줘라. 선쿠션 사줘라. 우리 딸내미도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얼굴에 이렇게 발라줘요. 또 하나는 끈적이지 않고 안티폴루션이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붙는 정전기도 방지가 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안 써보셨으면 빨리 써보시고요. 또 들고 다니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짜서 쓰는 애들 있죠. 튜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조금 남았을 때 남을 줘버려요. 사실 새 거를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는 언니를 만났어. 새 거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언니가 이걸 바르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쓰던 거, 짜서 쓰던 거는 쓰던 거 줘도 기분 나빠 안 해요. 미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이거 조금 제가 쓰던 건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주면 좋아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한 5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 재구매로 연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크림 미스트 제가 혼자서 끝까지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소비자를 만나든 파트너의 소비자를 만나든 누군가를 줄 때 끝에 남은 거는 항상 그분을 줍니다. 그것도 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선스틱이라든지 이런 이 선쿠션은 쓰던 거기 때문에 남주기가 좀 그래요. 위생상.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발라보라고 하냐면 항상 손등에다 발라보라고 하고 본인이 얼굴에 발라도 되겠다 그러면 얼굴에 발라보라고 하는 거죠. 항상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게 다른 매너가 아니에요. 그분이 불편해하실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이거 선 쿠션 한번 손등에 발라보시고 괜찮으시면 얼굴에도 발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스틱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얼굴에 막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괜찮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크림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불쑥 발라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동의를 구하고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네. 필드에서 일할 때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자외선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되고 이거 정도는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UVA, B, C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태양에서부터 이 자외선이 이 지구까지 오는데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UVA, B, C가 있는 거예요. UVA가 가장 길이가 길고 UVB가 그다음 길고 그다음에 UVC는 오존층에서 다 사라진대. 요거 정도는 알아두자. 이거 모르셨던 분 계시죠? 그래서 소비자들 네. 만났을 때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PF가 있고 PA가 있는 거예요. SPF가 UVB를 잡는 차단 지수. 그래서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오래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UVB는 파장이 좀 짧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 속에 깊숙이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피부의 표면에 열화상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게 UVB거든요. SPF는 열화상 이런 거를 차단해 주는 거다. PA는 UVA를 차단해주는 차단 지수예요. 그래서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차단하는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가 2개면 4배, 그 다음 플러스 3개면 또 배수로 증가해서 8배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발랐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길어진다. 지금 오존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우리 피부에 위험한 발암물질이잖아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차단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환경에 맞는 게 나오고 있는 거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이 정도를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거 채널 애터미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거 소서클 자료에 있어요. 정리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애터미의 선크림들 SPF 이거는 UV 차단해 준다 그랬잖아요. 화상. 우리 이거에 노출되면 얼굴 피부 빨개지고 화상되는 게 이 지수고요. 그다음에 노화. PA는 피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콜라겐층 다 끊어내고 내 피부 안에 있는 그 다 날아가게 하고 이러는 게 UVA예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는 기존에 제가 좋아했던 선크림은 PA 플러스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4 플러스예요. 그래서 자
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걸 혼합자차라고 합니다. 혼합자차라고 하고 무기자만 들어있는 걸 무기자 선크림. 그다음 보통 유기자인 경우에는 무기자랑 같이 돼 있어서 혼합자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 사실 유기자차가 피부에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얘네들을 산란시키는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무기자차는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예 투과를 못하게 다시 반사해가지고 얘가 피부를 못 뚫고 들어오게 하는 게 무기자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약간 백타 현상도 있고 좀 뻑뻑해요. 이 무기자차는. 그 대신 피부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민감한 사람들은 무기자차가 좋습니다. 알러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기자차를 써야 되고 나는 뭐 그런 알러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혼합자차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외선 차단제를 안으로 밖으로 다 막아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선크림에 민감하신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무기자차. 그냥 자외선 차단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혼합자차를 쓰시도록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소비자들 만나고 후속 관리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함께 나온 게 이거죠. 아주 시원하게 잘 정리해 놨죠. 이거 본사에서 준비해 준 거예요. 요거 한 장은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핸드폰에 제품 특징 앨범 만들라고 했죠. 만드셨나요? 만드셨어요? 자, 우리 핸드폰에 갤러리로 가세요. 갤러리를 가신 다음에 옆에 점점점 보시고 플러스를 치면 앨범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앨범을 추가하신 다음에 앨범 이름에다가 제품 특징, 제품 설명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요런 거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에 다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선크림을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요런 거 쫙 펼쳐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앨범 만드셔라. 앨범 만드셔서 요런 거 하나는 딱 넣어놔라. 얼마나 보기가 편해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로션 타입을 좋아해. 발림성이 좋은 걸 좋아해. 나는 조금 피부가 예쁘게 연출되는 걸 좋아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자극 없는 걸 좋아해. 아니면 우리 아이들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나 원해. 블루라이트가 여기 빛에서 이 뭐죠?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기서도 빛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난 편리성을 원해. 이거에 따라서 다 짜자잔 하고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 제형, 사용감, 톤업, 가격까지 쫙 나와 있으니까 꼭 가지고 다니셔라.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 온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다 써보셨죠? 예, 우리 여기 사업자분들은 다 쓰셨을 거고,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꼭 써보세요. 선 로션이에요, 선 로션. 엄청 양이 크죠? 양이 많은데, 요 앞에 선 로션, 요 세 번째예요. 프레시 선 로션. 얘 특징은 뭐냐? 자극도 0. 자외선 차단제는 자극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자극이 없어요. 0이에요, 0.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가장 좋은 원료로 만들었어요. 기저귀 발진 크림 성분이에요. 얘 특징은 뭐냐면 이지워셔블이에요. 이지워셔블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만 빼고 나머지는 절대로 폼 클렌징으로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안 지워집니다. 선크림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잔여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여드름도 만들어내고 피부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줘야 돼요. 선크림은. 아기들이 바르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지 워셔블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폼 클렌징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안심하고 사용하는 순한 징크 무기자차 선케어,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도 많이 사용되는 거다. 근데 자외선 UVA와 UVB를 빈틈없이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는 즉시 수분 자외선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해 준대요.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자, 이중 세안하기 싫어하는 분들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자분들. 남자분들 이중 세안하라면 질색팔색하지 않아요? 화장 안 하니까. 이런 분들 너무 좋고.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도 화장 안 하는데 이중 세안하라면 싫어하잖아요. 그쵸? 근데 애들한테 계속 쌓인다니까. 그니까 온 가족 이거 쓰시라고요. 이거 쓰면 그냥 폼 클렌징은 누구나 써요. 바디 클렌저는 누구나 써요. 그죠? 이거 지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얘는요, 바르자마자 자외선 차단제가 돼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요?
바른 애들은 몇 분 전에 발라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최소한 30분은 있어야지 자외선 차단이 음. 시작을 해요.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 30분 전에는 발라야지 자외선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라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경쟁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경쟁력 있죠. 이거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좋아하죠. 이런 거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강조해서 설명하느냐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 30분 전에 발라야 돼? 라는 거 모르고 있고. 두 번째, 이중세안에 나 몰랐는데 하실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얘기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어떻게 지우세요가 화제라 그랬죠.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정보를 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자, 그럼 우리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여기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우세요? 어떻게 지워야 되냐? 이중세안해야 된다. 근데 아닌 거 하나 있다. 이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얼마예요? 11,000원밖에 안 돼. 이거 안 살 사람 있어요? 이거 알려줬는데? 근데 이제 더 하나 더 한다면 이거예요. 환경에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시벤조, 옥티노세이트 성분을 배제한 리프세이프 선케어래요. 사람들이 막 해양 스포츠 즐길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바다에서 놀 때 사실 화장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외선 차단제가요. 바닷물을 오염시킨대요. 근데 얘는 이것 또한 안 한다. 이것 또한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조금 이거 조심하는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거를 알려드린다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특징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설명하실 때. 아시겠죠? 자, 이게 네. 핵심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쿠션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블루라이트 차단 특허 원료예요. 이게 뭐냐면 부시클로버라는 특허 원료가 있거든요.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등이 풍부한 피부 보습 및 보호 효과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막아준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항상 마지막은 이거 제 차 안에는 항상 요 선쿠션이 있거든요. 실제로 시원해서 여름엔 더 챙겨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르면 너무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바르는데 이게 또 바르잖아요. 그러면 피부 화장을 좀 두껍게 한 다음에 바르잖아요. 그럼 되게 얇게 표현이 돼요. 이거 얘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얘가 심지어는 자외선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무려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쿠션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도 바르고 사람들한테 소개해 보셔라. 여름에 진짜 잘 먹히는 제품이다. 아시겠죠? 예.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 설명 안 했죠. 근데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제가 권해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네. 사실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상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산에 갑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나서도 자외선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가리고 싶은 데를 딱 가릴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 원단이거든요. 자외선 차단될 뿐만 아니라 이걸 붙이고 있는 이 부위에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도 있어요. 붙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착 붙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얼굴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쯤 되면 여기 코가 덜렁덜렁해요.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저처럼 땀이 많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조카들 보면 아주 딱 붙어 있거든요. 얼굴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은 진짜 밀착력 좋아요. 제품으로 홍보를 할 거다. 내가 굳이 뭐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요거 하나씩 주면 어떨까? 이거를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한 장 주고 아침에 운동할 때 써보세요 라든지. 요즘에 바깥에 나갈 때도 이거 신경 쓰이거든요. 특히나 눈 옆에 김이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딱 이렇게 코에서부터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붙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여기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영양까지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선크림을 누군가에게 권유해 줄 때 세트로 권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트로. 옛날에는 이거 나오기 전에는 뭘 권해줬냐면 마일드 워터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 마일드 워터를 꼭 세트로 제가 권해줬거든요. 선크림 사시는 분들한테 이중 세안 얘기하면서 폼 클렌징과 마일드 워터. 얘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짜서 이렇게 쓱쓱쓱쓱 바르면 애기들도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발라주고 이렇게 워터파크 데려갔을 때 씻길 때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간단한 게 나온 거예요. 뭐예요? 딥퓨어 클렌징 오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클렌징이거든요. 얘는 너무 좋아요. 얘네는 피부 노폐물은 닦아내고 피부는 촉촉하게 마무리하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어떠한 메이크업도 한 번에 세안 끝이에요. 딥 클렌징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딥 클렌징보다 훨씬 세정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딥 클렌징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럼 딥 클렌징보다 더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딥 클렌징은 롤링을 하면서 피부 탄력을 줄 수 있죠. 그쵸? 우리 딥 클렌징이 당근피 추출물, 인산 추출물 이런 게 있어서 콜드크림 마사지처럼 계속 롤링을 하면서 피부 탄력을 줄 수 있어요. 롤링을 하면 피부에 탄력을 줘요. 근데 이 딥클렌징 오일은 절대 오랫동안 문질문질 하시면 안 됩니다. 문질문질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쓱쓱쓱쓱 닦아만 내셔야 돼요. 오일 타입은 그렇습니다. 오일 타입은 계속 문질문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실 아이라인이라든지 마스카라까지 싹 지워져요. 얼마나 잘 지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극성 오일, 비극성 오일을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간 없을 때 내가 빨리 지워야 된다.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 너무 좋고요. 사실 딥클렌징을 팔에다가 바르고 막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팔에 두껍게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는 얘를 쓱쓱쓱쓱 문지르고 욕실로 들어가서 물로 싹 세안해도 더 이상 안 닦아내도 됩니다. 더 이상 안 닦아내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이중 세안 안 하고 한 번만 하도록 나온 건데 나는 오늘 좀 화장도 했고 좀 땀도 많이 흘렸어. 그러면 이중 세안하시면 더 좋죠. 화장하신 분들은. 근데 나는 화장 안 했어.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세안만 할 거야. 이럴 때는 이거 하시고 폼 클렌징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일부러 안 쓰고 나와 본 적은 있어요. 해보느라고 느낌만 알려고. 근데 저는 이중 세안을 항상 합니다. 폼 클렌징을 쓰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얘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 선크림을 권유할 때 이거를 세트로 꼭 권하세요. 세트로. 이중 세안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다 선로션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선크림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중 세안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알려드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매하시거든요. 비싸지도 않으니까. 싸고 되게 좋아요. 향도 좋고. 그래서 이 딥퓨어 클렌징 오일 안 써보신 분들은 오늘 바로 주문해서 써보세요. 딥퓨어 클렌징이잖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제품 이름에 특징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하고 피부 자극 지수 0점. 순하고 자극 없는 안심 클렌징이어서 손주들 데리고 갔을 때 그 귀한 손주들 선크림 발라주잖아요. 얘네들 이런 걸로 발라주면 싹 지워진다니까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를 중지하고요. 자, 이렇게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진짜 여름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품을 팔러 다니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을 계속 권유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마트 체인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제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품을 앞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품을 앞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거를 써볼 수 있게끔 체험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팔려고 들면 안 돼요. 애터미 제품은요. 팔려고 들면 들수록 사실은 잘 안 팔려요. 정말 내가 뭐 파는데 도사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팔려고 들면 안 팔립니다.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이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팔려요. 제가 지금 막 거품 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디표 클렌징을 팔려고 이러겠어요? 이거는 진짜 좋고 제가 체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들도 대부분 다 그래 한번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몇만 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써보시거든요. 이번 주에 네. 만나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드시면 어떤 데서 구매하세요? 근데 의외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데가 없는데 제가 드릴게요. 안 드신다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드실까요? 연예인들은 먹을까요? 왜 그들은 먹을까요? 우리도 먹어야 된다. 이제 100세 인생 아니냐. 병석에 누워서 우리가 100세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냐. 분명히 지금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드시는 분의 10년 뒤, 20년 뒤와 안 드시는 분들의 10년 뒤, 20년 뒤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클렌징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갤러리에 반드시 앨범 만드셔서 제품 체험 사진, 그다음에 제품 설명 그 앨범을 만드셔서 꼭 들고 다니셔라. 간단한 특징들을. 이거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찾지 마시고 딱딱딱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품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필드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해 줄 건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재화법이니까 저랑 똑같이는 안 되실 거예요. 본인에 맞게 대신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보세요. 무조건 답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질문하면 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외로 질문을 안 던져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질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질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그러면 몰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먹는다, 안 먹는다. 대답을 합니다. 맞아, 선크림 그건 있어. 바르세요?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장님 선크림 바르세요? 물어보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